일단은 MT를 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화학이 싫었고요. 왜 이 학과 복수 전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면서 그 계획서를 같이 작성했던 것 같아요.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썼던 자소서 바탕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혹시 기계과에 친구 만드셨어요?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에서 산업경영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진연호라고 합니다. 저는 토목환경공학과에서 기계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로 전과한 2학년 박효배입니다. 저는 토목환경공학과에서 전통건축학과로 전공한 3학년 송지원이라고 합니다. 와.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졸업하게 되면은 이수했던 두 개의 학과 졸업장이 전부 다 나오는 경우고요. 이제 전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과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 토목환경공학과에서 기계공학으로 전과하게 된다면 추후 졸업장에는 기계공학 전공으로 졸업장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화학이 싫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 갈 마음이 없어서 다른 과를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사실 딱히 명확한 진로가 없었는데 그냥 단지 요리를 좋아하고 식품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유로 식용과로 별 고민 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환경공학과를 먼저 다녔는데 공대다 보니 수학이나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수학을 힘들어하던 저는 토목환경공학과 비슷한 건축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학과가 총 3개의 학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전통건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품질관리 쪽 직무에 관심이 있었는데 식품영양학과다 보니까 영양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식품 회사나 품질 쪽 직무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배우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진로 때문에 이 학과를 선택하고 복수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 실습 체험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보이던 중장비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기계공학과에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중장비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나요? 굴삭기도 있고 다양한 장비가 있는데 토목공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장비다 보니까는 기계공학과에 가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복수 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연과학대학 안에서 전과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한 전차 같은 건 없었고 근데 일단 전과 지원서에 전출학과 주임 교수님 그 서명도 받았고 수학계획서랑 여러 증빙 서류들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방학 1월 중에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지원서랑 수학계획서 그리고 1월에 똑같이 면접을 봤던 것 같습니다. 수학계획서는 얼마나 쓰셨어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양식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빼곡히 적었어요.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썼던 자소서 바탕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약간 말 좀 바꾸고 해서 적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학과에서 장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적어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지원했을 때 이제 학업계획서를 제출하긴 해가지고 학업계획서를 한 2장 정도 작성해서 저희 토목환경 교수님께 도장 승인을 받고 기계공학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저는 교수님과 먼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미래에 대한 설계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왜 이 학과 복수 전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면서 그 계획서를 같이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화학과랑 식용과 구분 없이 총 128학점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전공 같은 경우에는 63학점, 교양이 53학점, 그리고 자유선택 12학점 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 특별한 거는 식용과 21학번부터 학문기초교양에 식품영양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걸 꼭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5년제이기 때문에 170학점 정도가 됩니다. 전통건축학과 다른 건축학과들보다 학점이 더 많기 때문에 170학점인데 토목환경공학과에서 들었던 모든 전공 과목이나 교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점이 교양 점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0학점 중에 이제 전공 학점이 아마 118학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연과학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128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36학점은 식품영양학과 전공을 듣고 또 36학점은 산업경영공학과에 학점을 듣게 되면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 학과마다 이게 조금 기준 학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학사 지원처나 따로 학교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는 게 제일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MT가 항상 그 홍기단 워크숍이랑 겹쳐서 안 갔고요. MT는 친구 사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기수인 연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과가 되게 소수과여서 사실 건너 다 알거든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건축대학은 이제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 교수님 아래 이제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개념. 이제 여기서 그냥 다 정말 가족처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고 그냥 건축대학 사람들 전부가 다 같이 두루두루 친해서 그런 친구 사귀는 건 따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T 같은 경우에도 건축대학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선배들이랑도 더 많이 친해지고 이제 후배들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MT를 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복수 전공하는 학과에. 제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이 어떻게 보면 아직 아니기 때문에 MT를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식용과 학생의 신분으로 살고 있게 됩니다. 친구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이 홍보기자단 학생인 박상현 학우님과 같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 학과가 토목환경공학이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이제 토목환경공학을 이제 주력으로 베이스를 하고 있고 뭐 친구 사귀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실험이나 아니면 특정 팀플 활동에서 이렇게 따로 알게 된 친구들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기계과에 친구 만드셨어요? 친구... 다운전과는 전과하는 기준이 본인이 그 전에 이수했던 학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여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최소 졸업 학점의 4분의 1 이상을 들으면 2학년으로 전과가 가능하고 절반 이상을 취득을 하면은 3학년으로 전과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당연히 본인 학년이나 본인 학년보다 아래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수 학점을 다 채워서 다운 전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대학은 이제 5년제이기도 해서 바로 그냥 1학년으로 다운 전과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그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하는 그런 다운 전과가 무조건 있는데요. 그런데 학년은 따로 변하지 않아요. YI에 들어가면은 바로 똑같은 다음 학년으로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이 되면 이제 초과 학기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전과 관련해서 과별로 다 기준이 다르고 그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기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네,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수학계획서에 장점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선배가 건축학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해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아리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고 싶은 과의 선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과를 하고 나서 합불 결과를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게 하루 전날 이제 마이아이앱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 전날에 바뀌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꿀팁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볼 사람들이 없었어서 에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홍보기자단 공식 계정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복수 전공이 전과든지 간에 딱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지원하기 직전에 자신의 꿈을 조금 명확하게 짚고 지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전 교수님과의 상담을 가장 추천하기도 한 게 대충 그 학과가 무엇을 배우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복수전공생과 전과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복수전공과 전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홍보기자단 유튜브
댓글이나 SNS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